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부의 위성 도시인 오샤와 한복판에 위치한 평범한 주택 지하실에 40대 남성인 아담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그저 조용하거나 혹은 다소 기이한 인물로만 알려져 있었죠. 낮에는 소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때때로 낚시를 즐기던 그는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다소 고립된 이웃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함과는 정반대로 그는 2명의 젊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엽기적인 살인마였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7년 가을 한 명의 10대 소녀가 실종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10년 전의 미제 사건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29일 18세의 로리는 오샤와 시내의 한 병원을 나온 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녀는 당시 임신 7개월이었으며 예비 엄마였습니다. 로리의 가족들은 그녀가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지 않자 즉시 불안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약물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소셜미디어와 전단지를 통해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기 시작했죠. 로리의 어머니 샤넌은 딸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처했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실종 12일이 지난 2017년 9월 11일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월 11일 저녁 오샤와의 온타리오 호에서 중년 남성과 그의 손자가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수면 위를 떠다니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는 손자에게 호수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그 물체를 향해 낚싯줄을 던졌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그것을 잡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여성의 몸통이었죠. 그는 즉시 당국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항구는 경찰뿐만 아니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몸통뿐이었고 식별 가능한 모반이나 흉터, 문신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온타리오호는 미국과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미국에서 떠밀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우선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DN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실종된 로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의학 감식 결과 그 몸통은 실종된 로리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끝내 나머지 유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로리의 가족들이 가졌던 희망은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도대체 누가 그녀를 살해한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녀의 나머지 유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샤와 경찰은 로리의 실종 사건을 즉각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고 잔혹한 범인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1997년 7월생인 로리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고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로리의 할아버지는 약물 유통 및 소지 그리고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가족의 영향 때문인지 그녀는 고작 14살 때 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로리의 어머니인 샤넌은 딸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 아동보호협회에 신고하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중독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로리는 17살 때 오샤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삼촌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삼촌은 이미 약물 혐의로 가택연금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로리의 어머니와 할머니에 따르면 실종 6개월 전부터 로리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리는 톤이라는 남성과 사귀고 있었고 일자리도 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파트도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8월 그녀가 실종되기 한 달 전에 그녀는 가족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죠. 몇 주 후 로리에게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린 시절 키우던 반려견이 어머니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의 죽음으로 로리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고 다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8월 29일 이른 시간에 로리는 병원으로 향했고 수사관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로리가 15분 만에 혼자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의사의 진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2일 후 로리의 몸통이 발견된 것이었죠. 로리의 몸통이 발견되고 약 3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 29일까지 수사관들은 이렇다 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701번지 주택의 세입자들이 싱크대와 욕조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불평했고, 그들은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역류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죠. 결국 관리인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배관공을 불렀습니다. 지하에는 아담이라는 45세 남성이 지난 10년 동안 살고 있었죠. 배관공은 세입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막힘의 문제가 지하실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배관공은 아담의 집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여는 순간 그와 그의 동료는 역겨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담은 마지못해 그들을 들여보냈고, 이제 배관공은 막힌 배관을 뚫기 위해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하고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자신들이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배관 내부를 가득 메우고 있던 것은 일반적인 오물이 아니었죠. 그것은 분해된 상태의 살점, 지방 조직, 그리고 정체불명의 물질들로 누가 보아도 인간의 유해임을 직감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배관공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아담을 체포하고 집 전체에 대한 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집 내부를 본격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이 단순한 시신 유기 현장이 아니라 공포가 담긴 도살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담의 냉동고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비닐에 쌓인 채 얼어붙어 있는 머리를 포함해 여러 신체 부위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머리는 로리의 것이었고, 마침내 항구에서 발견된 몸통 사건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아담의 체포와 그의 집에서 발견된 로리의 유해는 오샤와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경찰은 아담의 집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감식에 착수합니다. 혈흔 반응 검사와 DNA 샘플 채취가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사관들은 집 곳곳에서 수많은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단했을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도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수집된 수많은 DNA 샘플 중 대부분은 로리의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그런데 법의학자는 로리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제3의 인물의 DNA 프로필을 발견합니다. 이 미확인 DNA는 특히 아담의 침실 벽에 묻어있던 혈흔과 그의 사냥용 칼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미확인 DNA 프로필을 캐나다 국립 DNA 데이터뱅크에 실종자 및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보았는데, 2018년 7월 마침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DNA가 2008년에 실종된 19세 캔디스의 것과 정확히 일치한 것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캔디스의 실종 사건이 2017년 로리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아담과 연결된 것입니다. 아담은 로리뿐만 아니라 캔디스까지 살해한 연쇄 살인범일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죠. 이 발견으로 인해 아담은 캔디스를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2008년 가을, 당시 19세였던 캔디스는 오샤와 시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캔디스 역시 로리와 마찬가지로 약물 중독 문제와 씨름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사라진 직후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캔디스가 가출 경험이 있고 생활이 불규칙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죠. 결국 그녀는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가족들만이 그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1년, 5년,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캔디스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경찰서 캐비닛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2017년 로리가 실종되어 로리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두 사건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두 여성은 9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사라졌으며, 나이대와 취약한 환경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표면적인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이 시작되었고, 아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고 태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일상적인 문제를 설명하듯 자신이 겪은 문제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죠. 아담은 로리가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고, 자신이 그녀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욕조에 넣고 여러 도구를 사용해 절단했으며, 일부는 하수구를 통해 흘려보냈고, 몸통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오샤와 항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죠. 그의 진술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인간적인 동요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끔찍한 작업이었어요.
냄새도 심했고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로리의 사망 원인에 대해 묻자 그는 로리가 자신의 집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로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몰랐지만 죽은 것을 발견하자마자 자신이 살인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패닉 상태에 빠졌고 그 결과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로리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변명했죠. 캔디스에 대해서 아담은 다시 한번 그녀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숙했기 때문에 그녀를 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가끔씩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식사를 해주었을 뿐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었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아담은 로리와 캔디스를 살해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은 수차례 연기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재판 날짜는 2020년 9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는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 단독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아담에게 적용된 2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법의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비록 캔디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담의 집에서 발견된 그녀의 DNA가 결정적인 증거였죠. 특히 아담이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칼날에서 캔디스의 혈흔이 발견된 점은 그녀가 단순 방문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아담이 2008년 캔디스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몹쓸 짓을 한 후 살해했으며 로리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녀의 흔적을 지웠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자체가 아담의 치밀한 증거 인멸 행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로리의 사건에서 아담은 시신 훼손 및 유기만 인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쟁점은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검찰은 머리 부분에서 발견된 외상의 흔적으로 보아 아담이 로리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담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DNA 증거를 통해 캔디스가 아담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하지만 아담이 그녀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0년 전의 혈흔이 관계 중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한 그녀의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남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캔디스가 그의 집을 떠난 뒤 다른 곳에서 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아담의 칼에서 캔디스의 혈흔이 남아있는 것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로리의 사건에 대해 변호인단은 아담이 로리의 시신만 훼손한 것이라며 따라서 살인과는 별개의 범죄인 사체 훼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폴이라는 남성을 증인석에 세웠고 그는 아담이 야간 근무하는 주유소에 자주 드나드는 택시기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한 사이였고 어느 날 폴은 아담에게 영원히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을 것이라며 놀렸는데 그때 아담은 몹시 화를 내며 휴대폰을 움켜쥐고 폴에게 자신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눈가리개를 한 여성이 벌거벗은 채 묶여 있었으며 아담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로리였을 것입니다. 검찰은 아담이 로리를 2017년 9월 1일과 9월 3일 사이에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입자들이 집을 비웠기 때문에 그가 눈에 띄지 않고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 28일 판사는 로리의 사건에서 아담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캐나다 법에 따라 1급 살인은 자동적으로 25년간 가석방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캔디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 역시 밝혀낼 수 없었죠. 결국 캔디스 사건에서 그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없이 배관 문제로 치부하는 그의 모습은 법적인 처벌을 넘어 인간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판사는 이 판결이 유가족의 고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험한 포식자가 사회로 복귀해 자유로이 걸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